여러분, 법인이 지금 아파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의 규제, 거미줄 규제 때문에 팔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세금 폭탄 안 맞으려고 파는 거고. 그런데 여당은요,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에요.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대표도 갭 투자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만들었던 국회의원까지도 전월세 상한제를 만들기 전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신의 아들한테 정여를 하고요. 또 전세금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이게 내로남불이 전형이라는 겁니다. 나는 해도 괜찮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지금 부동산을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된다고 해서 샀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한둘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이자생활자를 못하니까 임대생활자를 하겠다 하면서 은퇴한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집 한 채 두 채 사서 그걸 가지고 세를 놓고 사실은 생활을 해왔는데 이들이 막 내놓기 시작했어요. 내놓기. 근데 본인들은 정작 법을 이용해서 먼저 알아서 다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갭 투자하지 마라 그러는데 갭 투자까지 하고. 참 미친다. 그죠? 미친다. 자, 제가 일단 법인들이 아파트를 던지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인들 분명히 지방부터 먼저 버릴 거다. 지방부터 먼저 던지고 나중에 수도권 던지고 또 나중에 이제 강남만 놔두고 자꾸 던져갈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7월 기준으로 법인 전국 아파트 매도 건수가 보니까 8,278건입니다. 8,278건. 야, 10만 2,628건 중에 8.1%에 해당됩니다. 8.1%. 1월에 3,330건이었거든요. 여기에 비교하면 6개월 새에 2.5배나 거래가 폭증했습니다. 법인이 던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법인이 7월에 엄청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법인이 5월까지만 해도 5,000건 이하였거든요. 6월 한 달 만에 1,000건 이상 불어나서 6,000건이 되더니 7월에는 8,000건이 된 거예요. 8,000건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법인에 대한 종부세 내년 6월에 되면요. 내년 6월에 되면 2주택자는 3%, 3주택자 이사는 4%예요. 4% 종부세가. 매년 그렇게 내야 돼. 매년 4%. 게다가 기존 종부세 6억 공제한도 없앴습니다. 없앴어요. 또 있어요. 내년 1월부터는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때리잖아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6%에서 42%예요. 여기 가산세 때립니다. 10%에서 25%까지. 그러면 최대가 어떻게 25%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67%인가요? 46%니까 67%죠. 67%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내년 1월이 되기 전에 팔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정부는 사실 법인들이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아파트를 쭉쭉 내놔서 공급이 더 일어나고, 그죠? 그러면서 팔릴 집값이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은요. 정부의 예상과 정반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안 팔아. 추구도 안 팔아. 올해 1월에 건수가 300건, 7월에 건수 306건이에요. 6건 늘었어요. 6건. 안 판다는 거죠. 경기도 안 팔아. 7월에 법인 아파트 매도 건수 3,300건. 겨우 전체 37,350건 중에 9.4%예요. 9.4%. 안 판다는 거예요. 안 판다는 거. 왜 안 파느냐?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정부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서울의 집값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18일 날 잠실 리센츠 전용 84제곱미터 22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6월 22일에 거래됐는데 18억 5천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4억 올랐어요. 4억. 4억이란 돈이 A 이름도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 벌어야 될 돈이에요. 평생 벌어야 될 돈. 서초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 165제곱미터 7월 8일 날이 거래됐습니다. 37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거 6월에 35억 9천만 원이 한 달 사이에 1억 올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1억. 예. 그러니 서울에 아파트를 팔겠어요? 안 팔지? 그런데 지방은 팔아요. 지방은. 자, 전남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은 법인 아파트 매도 건수 985건입니다. 전체 매도 건수의 32%나 차지하고요. 예, 경남도 마찬가지 전체 매도 건수의 12%나 차지하고요. 충북에서도 마찬가지 12%나 차지합니다. 제주도 11.6%. 결국은 뭐 전남, 경남, 충북, 제주 이런 데서 판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수도권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수도권으로. 그런데 곧 팔겠죠. 자, 충북 충주로 가볼까요? 충북 충주는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방사선 가속기가 들어가는 사업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 17일 날 7억 1천만 원입니다. 7억 1천만 원. 7월 3일 날 5억 8,700이에요. 1억 2,300이나 하락했어요. 1억 2,300. 뭔가 전조가 보이지 않으세요? 전조가? 이게 전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전조가. 지방폭락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폭락. 지방폭락이 지금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 중과하는 게 적용이 돼요. 법이. 내년 6월에는 예, 보유세에 대한 적용이 되고 그러면 그 전에까지 지금 지방은 더 떨어질 거예요. 예, 지방은 더 떨어질 겁니다. 아마. 이게 점점 충주까지 몰려왔잖아요. 경기는 올 가능성이 커요. 게다가 이게 경기까지 오게 되면 좀 양극화는 일어날 겁니다. 아마. 예. 랜드마크는 덜 떨어질 거고요. 랜드마크 아닌 곳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부동산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정부에 아주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은 못하고요. 하여튼 엉터리 같은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해도 괜찮아. 자기네들은. 야, 그게 참 안타까워요. 보세요. 이낙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 후보죠. 오늘 이제 선출이 되니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요. 전세 끼고 샀어요. 전세 끼고. 전세 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갭 투자 아닌가요? 예, 종로구의 내수동에 있는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전용 면적 174.5제곱미터 60평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17억 5천만 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전세 12억 끼고요. 전세 12억 끼고 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갭 투자라는 거죠. 뭐 갭 투자 하지 마라 본인들은 해놓고 정작 본인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김홍걸 의원이에요. 김홍걸 의원.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이죠. 삼남. 예. 김홍걸 의원은요. 20억 강남 아파트 팔겠다 했거든요. 누구한테 팔았는지 아세요? 팔았다기보다 정의한 거죠. 둘째 아들한테 정의했어요. 20대 둘째 아들한테. 세금 다 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전월세 상한제 되기 전에 아들한테 정의하고요. 저거 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 가격 엄청 올렸어요. 전세 가격. 전세 가격을 거의 한 4억 가까이 올렸거든요. 그거에서 이제 정여세 냈겠죠. 정여세. 전세 가격 내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되냐. 6억 5천만 원짜리 3살 든 걸 갖다가 10억 5천에 했으니까 거의 뭐 4억 전세 올렸네요. 진짜. 내로남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게. 자기들은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지금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인성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판단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뻔뻔한 것 같아요. 뻔뻔한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